한글학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세종국어문화원 한국어인공지능학회 외설에 들은 정부의 공병호 세벌식 자판을 국가 공동표준으로 정하자는 제안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공병호 세벌식 자판을 공동표준으로 정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복 뒤에 공병호 박사가 한글 속도 타자기를 왜 발명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이 됐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안과학에 대해서 우리말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병호 박사는 일제시대 신소안과학이라는 책을, 교재를 일본어로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바꾸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 박사는 한글 타자기를 이용해서, 그때는 인쇄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번역하자 했는데, 그때 타자기가 4벌씩과 5벌씩 타자기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원익 타자기는 자판이 80개가 넘고 글씨가 세로로 써졌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쓰는 것보다도 더 느리고, 이 타자기는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정말 커다란, 그래서 쓸모가 없었고, 또 다른 타자기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타자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공 박사는 스스로 영문 타자기처럼 편리한 한글 타자기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의사로서 의사하는 일을 제쳐두고 한글 타자기를 연구하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서양의 타자기를 본따서 2벌씩으로 만들어 봤는데, 도저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나머지 3벌씩, 이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드는데 이루게 되는데, 그 창제 원리를 살려서 쌍초점 문어 찍는 3벌씩 타자기를 발명해서 1950년에 미국 특허까지 받고 언더우드 회사에서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 보면은 여기 톱니가 1벌씩, 2벌씩은 하나인데, 이 3벌씩 자판은 2개가 돼 있어 가지고 받침을 찍을 때는 따로 이렇게 구부려서 받침이 찍히게끔 되는데, 이 3벌씩 타자기는요, 영문 타자기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글자가 아주 쉽게 찍혔으며 타자기 자체도 들고 다니기 좋게끔 간단하게 나왔던 겁니다. 이 쌍초점 방식이라는 것은 그때 아주 특이한 발명이었습니다. 이게 쌍가이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톱니가 둘입니다. 그래서 받침을 찍을 때는 한쪽 톱니를 통해서 찍히게, 이 그림은 그 미국의 특허를 낼 때 이 쌍초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 타자기 시대가 열렸는데, 먼저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문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한글 타자기도 전쟁터에 들고 다니면서 작전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주 전쟁 수행에 큰 공을 세웠고, 특히 정전협정 때 영문 타자기와 마찬가지로 한글 공병호 3벌씩 타자기로 이렇게 정전협정문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글 타자기가 훌륭하다는 것이 인정을 받았고, 그 뒤에 1950, 60년대 군대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정부기관들이 이 한글 타자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1953년에 군대에서 타자기 군 타자병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도 열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한글 타자기가 상당히 많이 쓰게 되면서 타자기 학원도 생기고, 또 상고에서 학생들이 한글 타자기를 꼭 배우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 타자기가 상업성이 있고 돈벌이가 되니까 이 업자들이 정부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네벌씩 자판을 표준으로 정해서 세벌씩 타자기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글자 보시면은 세벌씩은 이렇게 빨래줄꼴이라고 해서 받침이 있는 건 더 크고 받침이 없는 글자는 적게 나와서 오히려 변별력이 있는데, 이 정부는 한글 자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고 강제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못 쓰게 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오른쪽에 세벌씩 타자기로 찍은 글입니다. 글씨가 조금 우리 네모꼴과는 모양이 조금 덜 이쁘다, 이렇게 책이나 어떤 다른 신문 같은 데서 네모꼴 글꼴만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봤는데, 사실 밑에 이 네모꼴 글꼴은요, 보시다시피 변별력이 오히려 없습니다. 밑에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때 이건 세모꼴 타자기로 찍은 글씨인데, 오히려 더 이렇게 디자인이라든지 맵시도 있고 좋은데, 정부는 그걸 모르고 오히려 못 쓰게 강제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박사는 정부의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정부의 압박을 받고 1980년에 망명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으로 할 수 없이 갔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벌써 미국은 타자기 시대를 넘어서 샘틀 컴퓨터 시대가 와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걸 보고 공병호 박사는 세벌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문서 편집기, 샘틀 문서 편집기를 개발해 가지고 1988년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귀국해서 옛날 공안과 병원 자리에 한글 문화원을 차리고, 이 앞에 이 젊은이들에게 이게 한글과 컴퓨터 회사를 설립한 이찬진 사장인데, 이런 젊은이들과 이 전자 한글을 이용한 정보통신 시대를 여는 연구를 같이 하고, 여기 박홍호, 정래곤 이런 젊은이들에게 80이 넘은 노인이 이렇게 한글 정보화를 위해서, 기계화를 위해서 연구를 해서 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이 선진국이다, 강국이다 하는 말까지 나오게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94, 5년도 이때 그 하이텔, 천리안 등의 PC통신이 처음이 시작됐을 때 이 80이 넘은 공병호 박사는 날마다 그 PC통신망에 한글의 훌륭함, 또 한글 기계화의 필요성, 한글은 정보통 세종대왕이 이 컴퓨터 시대를 내다보고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기계와 잘 어울린다는 그러한 글을 쓰고, 한글은 금이고 일본 가나는 굴이요, 중국의 그 한자는 떡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글을 잘 이용해서 정보통신, 컴퓨터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로마자를 쓰는 미국, 서양보다도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날마다 쓰고
이 왼쪽은 저와 앞을 못 보는 장님인 오 선생 같이 이렇게 불러서 같이 컴퓨터 천리안 하이테크를 통한 한글 기계화 운동을 하고, 여기는 한글이 한을 품은 한글이다 하고 공박사가 쓴 글인데, 다시 말해서 한글이 우리나라를 빛내고 살리고 우리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국가 타자기 표준도 4번씩 엉터리로 했었고, 그리고 다시 컴퓨터 표준을 2번씩으로 하고 한글 24자로 11,172자를 쓸 수 있는데 2,350자밖에 쓸 수 없는 완성형 코드로 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시다가 이렇게 미국의 망명까지 갔다 와서 한글과 우리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학기술부죠. 근데 이렇게 2번씩을 국가 표준으로 정해서 3번씩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나 인터넷 컴퓨터 전문가들이나 그 학자들 이런 분들은 3번씩을 선호하고 많이 계속 썼습니다. 이 정부는 이렇게 그동안에 공병호 박사의 3번씩 자판을 알아주었습니다. 이 왼쪽은 1995년도에 공병호 박사가 돌아가셨을 때 이 3번씩 타자기 자판을 만들고 우리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근관문화훈장을 주셨고요. 그 살아계실 때 1993년에는 은관문화훈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22년 전이죠. 우리가 그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유공자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993년대에는 특허청에서요, 우리 한국에서 역사상 위대한 발명가라고 할 수 있는 장영실, 또 거북선 만든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등 이런 분들을 우리 과학을 빛낸 그 발명한 공로자로 7명을 발표할 때 3번씩 타자기를 발명한 공병호 박사도 한 명에 그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950년에 만든 한글 이 타자기는 근대 문화재로 우리가 문화청에서 몇 년 전에 뽑은 일이 있고, 그리고 이게 1922년에는 그 발명한 공로로 위대한 과학자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도 또 컴퓨터 전문가들, 국민도 3번씩 자판을 인정하고 즐겨 쓰는데 과학기술부는 그것을 못 쓰게 4번씩과 타자기에서 또 컴퓨터에서는 2번씩 표준으로 정한 것은, 이건 한글 발전이나 우리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큰 국가 손실입니다. 곁들이자면은 공병호 박사는 이 한글을 이용해서 우리 안과학, 과학, 이 과학 글자 한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이 왼쪽 이거는 최초로 광복 뒤에 일제 때, 이거는 일제 때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일제 때 한글을 이용한 한글 시력표를 개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뒤에 1947년에는 이 한글을 이용해서 생명을 검색하는 색각 시력표도 최초로 발명한 분이고요. 구급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과 학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최초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공병호 박사의 그 민족과 한글을 사랑하기 위해서 훌륭한 그 남긴 업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우리 민족 문화와 국가를 위해서 큰 손실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근래에 스마트폰, 우리 손전화 표준을 공동 표준으로 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그동안 우리는 4벌씩 2벌씩 자판을 표준으로 한 것은 한글 발전을 위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3벌씩을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하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새 정부의 스마트폰도 공동 자판을 정했듯이 이 컴퓨터 자판도 3벌씩 자판을 국가 공동 표준으로 정해서 국민들이 선택폭을 넓혀주고 한글 발전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왼쪽에 3벌씩 자판에 조합형 코드로 이 글을 제가 쓴 건데, 이러한 글자 우리가 지금은 쓰질 않지만은 여러 가지 글자를 11,172자뿐 아니라 21글 자모 8자를 이용하면은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또 외국에 우리가 적지 못하는 발음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공병 박사는 살아 계실 때 그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3벌씩 자판에 한글 창제 원리를 따라서 조합형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을 국가 표준으로 정하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 강국이 되고 정보통신 선진국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말을 못할 때 글씨로 민족 문화라는 이 글씨를 써놓고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우리 민족 문화를 위해서, 한글 발전을 위해서 3벌씩 자판을 표준으로 정해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병 박사는 우리가 자주문화 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한글이 빛나야 우리 결의와 나라도 빛난다는 굳은 신념으로 한글 과학과 한글 기계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공 박사님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지만은 이제라도 자주 독립국, 자주 통일, 공 박사가 바라는 그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3벌씩 자판을 공동 표준으로 정해줄 것을 우리 한글 단체는 이번에 간곡하게 정부에 호소하고 제안서를 넣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말글, 우리 한결의 만세, 그리고 온 누리는 온 세상은 한글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공병호 3벌씩 자판을 공동 국가 표준으로 정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예. 이상 한글 단체의 건의 내용이었습니다.